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부산의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역 대학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정시 모집 경쟁률이 전년 대비 20-30% 감소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신호탄일 뿐이다. 앞으로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울한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인구 감소, 또 학령 인구의 감소, 청년 인구의 유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보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전영근 부산시 교육청 교육국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성병창 부산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한성호 동아대학교 입학처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끝으로 김광호 부산시의원이시고요.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최근 우리 부산 시민들이 참 들으면 거북할 만한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들을 참 많이 언급합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 특히나 많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 소멸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학령 인구가 줄게 되면은 예.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예. 이제 학교가 대부분 이제 소규모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 보면은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 격차가 발생한다든지 네. 이러한 그 교육계에 그다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공감대를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시와 또 우리 지자체 또 교육청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딱 그 임계치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특단의 조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위기의식은 분명히 있는데 말이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좀 막막한 게 사실입니다. 교수님, 예. 이 위기의식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시나요? 지금 아마 이거는 꼭 부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인구를 보면은 인구 감소율이 제가 초등학교의 경우만 비교해 볼 때는 2000년에는 580만 명이었는데 예. 지금 2019년도에는 274만 명이거든요. 약 300만 명이 줄었고요. 부산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줄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가적인 어떤 문제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부산에서도 최근에 소위 말하면 인천과 비교해 볼 때도 인천보다도 지금 인구가 지금 감소되고 있는 것은 수도권에 비해서 참 이쪽 지역들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지금 열악한 상황들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언제부턴가 제2의 도시라는 게 좀 부끄러울 정도로 인천과의 그 특히나 이게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학령 인구만 봐도 차이가 참 많이 난다. 아, 지역 대학은 더더욱 그렇죠. 어떻습니까? 예, 요즘 대학 너무 힘듭니다. 부산이 유독 또 학령 인구의 감소 폭이 큽니다. 예. 2013년 그 학령 인구 기준을 봤을 때 전국은 37% 정도, 2023년일 때 37% 감소함에 비해 우리 부산은 42% 정도 동남권이 감소되거든요. 이 감소의 폭도 큰데 대학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부산 지역에서는 훨씬 더 대학의 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고 대학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쓰나미 같이 몰려오는 이 큰 문제를 당장 어떤 문제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토론들이 좀 해안을 받고 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은 예. 사실 교육 정책 전반을 이렇게 살펴보는 분으로서 예. 느끼시는 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위기의식 어느 정도 선입니까? 위기의식이 현재로 봤을 때 2000년도에 부산의 학생 감소율이 62만 3천 명에서 31만 1천 명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은 이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부산의 초중고가 과연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까라는 데 대단히 좀 의문점 많이 가지고 있고요. 앞에서 성병창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인천과 비교했을 때 부산이 2000년도에만 해서도 한 16만 4천 명 정도가 인구가 많았습니다. 부산이 학령 인구가 많았는데 2014년도부터는 인천이 부산의 학령 인구를 추월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현재 부산 학생 수가 31만 1,059명, 그 다음에 인천 학생 수가 31만 3,712명으로 2,653명이 인천이 많은 현실입니다. 예. 그래요. 이 자꾸 학령 인구가 감소되고 누군가 비교돼서 우리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아침부터 좀 기분 안 좋으신 분들 많을 텐데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을 알아야죠.
진짜 실제로 그러면 이 추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굉장히 좀 가파르다고 들었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사실 2019년도 우리 부산에 있는 학생 수하고 예. 또 올해 2020년도 그 학생 수만 비교하더라도 초등은 한 1,800명 줄고 고등학교 한 4,500명 줍니다. 그런데 사실 중학생들이 이 2007년생 그렇게 한금 대지회 때는 다소 늘었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5,000명이 줍니다. 사실 5,000명이 준다는 거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5,000명이 줄면은 거기에 따른 교원 수가 어느 정도 주느냐는 많게는 250명에 300명까지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그러면은 이 부산에 있는 학생 수가 어떻게 변화되느냐를 한번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예. 지금 현재 30만 한 5천 명쯤 됩니다. 올해 2020년도에. 그러면 앞으로 한 5년 뒤에 2024년 되면 이 30만 명대가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10년 뒤에는 24만 6천 명이 돼서 올해 학생 수의 한 19.4%가 감소하게 됩니다. 또 문제는 더 큰 게 뭐냐 하면은 2016년 이후에 출생아 수가 계속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그 앞으로 10년 뒤에는 특히 초등학생 비율이 지금의 한 40%가 또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 수가 심각하게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그 기관 따지지 말고 예, 모두가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그 지난 10년은 물론 더 이제 심각하게 많이 줄었는데 반면에 앞으로 조금 진정세를 가진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전에는 뭐 1년에 한 2만 명씩 1,000명씩에 주는데 비해서 향후 10년은 한 2,000명, 1,000명씩 가는 예. 그런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다소 조금 어떤 안정세를 유지하지 않겠나 이런 데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이 잘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전에는 확확 줄었는데 이제는 뭐 주는 게 조금씩 줄어서 그나마 좀 적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얘기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 이번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정시 모집 한 20-30% 떨어졌다. 그래서 지역 대학들이 위기 의식이 아주 팽배하다. 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게 20-30%가 이제 경쟁률이 떨어지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위기 의식을 느껴야 되는 겁니까? 제가 간단한 표를 예, 제가 예.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올해 그 서울 지역의 정시 경쟁률과 그리고 부산 지역의 정시 경쟁률을 제가 비교를 하는데요. 예. 일단 먼저 서울의 주요 대학의 경쟁률을 한번 보시면 사실 물론 서울도 학령인구가 감소해서 경쟁률이 줄었습니다. 그 말은 지원하는 학생 수가 줄었다는 거죠. 그런데 퍼센트를 보면 보통 1%에서 뭐 0.몇%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할 정도의 퍼센트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산 지역의 대학들의 그 산재 대학들의 지금 정시 지원율입니다. 네. 놀랍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의 그 중견 대학들 이상이 1% 이상이 예. 경쟁률이 떨어졌고 심지어는 모 대학들 일부 대학들은 뭐 많게는 4%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부터 일부 대학에서는 미달 사태가 벌어지지 않나라는 강력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게 지역의 대학에 이런 건 미리 예측이 됐었고 대학별로도 준비는 했지만 막상 닥치는 게 너무 이렇게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대학에서 준비한 것과 훨씬 더 심하게 이게 급격하게 느껴지니까 예. 앞으로 대학에서도 큰 고민에 빠져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부산시와 교육청과 같이 정말로 면밀하게 좀 고민을 해야 될 그때가 온 것 같습니다. 사실 20-30%라고 하면 골고루 20-30%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는 뭐 50% 60%인데 평균을 냈기 때문에 20-30%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미달 사태까지 보니까 심지어 판넬도 약간 서울 지역은 훈훈하게 이렇게 노란색, 주황색 바탕으로 해오시고 또 부산 지역은 파란색으로 하니까 좀 찬물을 끼얹는 듯한. 예, 의도하지 않았지만 죄송합니다. 아니요, 하여튼 좀 위기의식을 느껴야겠다는 생각 저도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가르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일자리도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실제 이게 교사의 수는 아까 했지만 학생 수에 비례해서는 꼭 이렇게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제 학교가 통폐합이 되어서 학교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또 학교가 또 새로운 그러니까 신도시가 생기게 되면은 예.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 수는 실제 보면은 감소가 되고 있지만 학교의 수는 그렇게 감소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도별 보면. 예.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지역 간의 교육 격차가 상당히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폐합되는 그 지역의 학교하고 지금
새롭게 생기는 학교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통폐합되는 학교에는 학생 수가 작기 때문에 통폐합이 되지 않겠 되는 그렇죠.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면은 학생 수가 작기 때문에 교육 여건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가소 학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과밀학급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가수학급과 과밀학급 간에 이게 또 상당한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교원의 수도 물론 조금은 줄겠지만은 예. 그렇게 학생 수에 비례해서 교원의 수는 준다라고 이렇게 대응적으로는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학교를 턱하니 뭐 폐교할 수는 없는 거니까 기존 학교는 있는데 각 학교마다 학생 수가 확 줄은 데가 있고 네, 확 그렇습니다. 많아지는 데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실하게 이제 지역 간의 교육 격차가 여기에서 뭐 일단 양적으로 정량적으로만 봐도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어쨌든 이렇게 이탈하는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거는 이제 청년 인구가 유출하는 뭐 이런 것과 서로 이제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톱니바퀴처럼.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부산에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수도권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고요. 그래서 일자리 부족과 더불어서 주거라든지 교육 환경이 더 좋은 곳을 찾아가지고 예. 부산을 떠나고 있는 것이 가장 큽니다. 해서 단순하게 인구 감소가 이렇게 젊은 인구의 부산 이탈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 도시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또 고급 인력의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출생아 감소율이 8대 도시 가운데 부산이 꼴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00만 인구가 아니라 300만 선도 좀 유지하지 못할 것 아닌가라는 굉장한 우려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출생아 수가 적어지고 근데 고령화는 또 심각해지고 악순환에 그러면서 연결되고 계속해서 이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누군가는 끊어야 되는데 우리가 끊자고 얘기가 이게 모였는데 그 끊을 수 있는 방법들은 점점 더 요원해지는 것 같아서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5년간 한 30곳 정도가 폐교될 계획이다. 교육청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 학교가 되면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느냐 하면 예. 아무래도 이제 학생 수가 작다 보면은 또래 집단이 어떻게 부족하면은 네. 그 학생들의 어떤 학습 동기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방과 학교라든지 또는 학생 맞춤형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고 특히 학교가 소규모로 바뀌면은 교사 수가 작아지고 예. 그에 따라서 학교 운영은 정상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 1인당 간 업무 부담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적정한 규모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 앞으로 향후 5년간 30개 학교를 이제 통폐합하게 되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은 교육부 통폐합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초등학교는 보통 이제 240명 이하, 중학교는 300명 이하인 경우가 통폐합 대상인데 그러면 작년에 이제 2019년도 기준으로 부산의 학교가 몇 개냐 하면 600개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가 130개 학교입니다. 어휴. 그러면 왜 130개 학교 중에 30개만 통폐합 대상으로 지정해서 하느냐 하면은 네. 소규모라도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의 인근에 옮길 만한 학교가 없으면은 이 학교가 없어져 버리면은 그렇겠네요. 학생이 원거리로 통하게 되는 예, 그런 예. 불편만 있기 때문에 이 작은 학교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은 학교대로 그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를 해서 예. 미래형 학교나 또는 뭐 특색이 있는 학교 이런 걸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의 서명초 같은 경우는 한 100명 이하입니다. 100명 이하지만은 그게 미래형 교실이라든지 또는 방과후라든지 또는 다행복 학교를 통해서 마을 교육 공동체하고 어떤 특색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네네.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대로 살리는 그런 정책을 하고 60, 70년대에 주로 생긴 학교를 한번 보면은 주로 그 당시에 이제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오다 보니까 예. 학교가 이제 여중, 남중 이렇게 이제 설립이 됐었거든요. 예. 또는 같은 지역에 초등학교가 3개 생기든지 지금은 이제 학교마다 다 학령 인구가 감소됐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통합하게 되면은 그만큼 교육 환경이 이제 개선이 되고 예. 그래서 적정 학교의 어떤 학생 규모가 되면은 정상적인 교육 과정이 운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예. 결국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찌됐든 학교라는 그 명맥을 유지하고 또 통폐합을 통해서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완전히 옮겨져간 그 학교 부지만 남은 곳 이곳은
이제 지역 공동화가 되는 거잖아요. 예. 계속 침체하고 좀 무기력해지고 예. 이 문제도 아주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어떻습니까? 예, 부산 중구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16개 부산에 있는 구군 중에서 여중생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 부산 중구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남성 여중이 폐지되고 나서 중구 여중생은 16년째 서구의 대신 여중, 부산 여중 또는 동구의 경남 여중, 선화 여중으로 중학교로 불편한 어떤 통학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문제는 원도심의 이러한 그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인해서 젊은 층의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여중학교도 없는데 뭐하러 이곳에 사느냐. 네. 그러니까 또다시 이제 젊은 층의 인구가 원도심 지역으로 유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어떤 폐교는 마을 공동체의 쇠락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 인천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예. 초중고 학생 수가 인천이 부산보다 많은데도 학교 수는 부산이 619개교, 인천이 510개로 109개교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해서 이제 부산의 통폐합 추진이 필요한 것이 이러한 어떤 폐교로 인해 가지고 후세대와 이탈로 인해서 학생 감소라든지 예. 마을 공동체 쇠락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폐교에 대한 정책 결정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폐교로 인해서 마을이 쇠락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소규모 학교 정책에 대해서 네. 좀 더 주도 면밀하게 노력이라든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오늘 싶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예. 원도심에서 이제 자라난 분들이 많은데 예. 중구에 여중이 없어? 라고 깜짝 예, 예. 놀라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좀 문제가 심각하네요. 근데 예. 이제 지역대학 얘기를 좀 더 이어가면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대학을 들어갈 인재도 없는 거겠죠. 그 인원 이제 학령 인구가 감소하니까.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좀 통폐합을 하고 구조조정을 할 그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 예.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뭐 경쟁 논리에 의해서 자연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감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역대학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지금 그 김동현 아나운서가 말하는 충분히 저도 동감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자연적인 통폐합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고 결론적으로는 어떤 시스템적인 통폐합을 했어야 되는데 부산 지역은 여러 가지 대학 쪽에서도 구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산 지역과 그러니까 이런 지역 대학과 수도권 중심 대학들의 그 소위 말해서 편견, 격차가 이게 우리가 예상하는 것도 훨씬 더 심한 거 예. 이런 부분들은 지역 대학의 입장에서만의 어떤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요. 근데 부산 지역도 보면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럼 또 그러면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여러 국공립대학의 총장님들을 만났을 때도 똑같은 의견을 듣고 동일하시는 부분인데 부산 지역에 그 국공립대학이 4개의 대학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서울에도 4개의 국공립대학이 있는데 지역의 인구수에 비해서 너무 많은 국공립대학이 있고 특히 이 지역의 국공립대학은 좀 특성화가 중요한데요. 특성화가 전부 다 중복이 좀 됐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교대와 그 부산대의 어떤 사범계열의 어떤 중복이라든지 또는 예. 해양대와 부경대의 기존의 수산대의 어떤 해양 쪽에 관련된 중복 그리고 부경대와 부산대는 종합대학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중복됩니다. 근데 이게 이런 어떤 특성화되지 않는 국공립대학의 어떤 비대화가 결국은 국공립대학 전체의 어떤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좀 어떤 형태로든 국공립대학이 특성화 방향으로 통폐합이 돼서 그래 전국에서 가장 그 명문 대학으로 거듭나기를 첫 번째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장 사립대학이 어쨌든 제일 중심인 그 동아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가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대학들도 같이 따라서 좀 이렇게 상승하는 전체적인 대학의 상승이 실제로 따라올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부산시에도 요구하는 부분이 부산시가 다른 시와 교육청이 실제 지역에 있는 대학에 대한 배려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여러 점에서 지원이란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해는 합니다. 일선 고등학교에서 서울의 주요 대학이나 의치한 대학을 예. 가는 것을 그 학교의 어떤 뭐라죠? 순위, 랭킹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예. 그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해는 합니다만
교육청마저도 어느 고등학교에서 몇 명이 소위 스카이 대학을 갔느냐가 어떤 표본이 돼서 문제가 된다는 건 이건 굉장히 좀 그 지역 대학 입장에서는 우려를 나타낼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지역 대학을 배려하는 정책과 그리고 그런 지원이 교육청과 시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대학 서열화가 있는 건 알겠지만 교육청까지 나서서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에 대해서 국장님이 갑자기 할 말이 생기셨네요. 예. 교육청에서 지금 이제 새로 교육감님 오셔서는 예. 어떤 경쟁 교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고등학교 1학년한테 진로 디자인 학기제를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진로가 결정되고 그 학과에 맞는 대학을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진로 맞춤형으로 대학 진학을 저희들 아이들한테 지도를 하고 예, 있고 예. 특히 요즘은 개인정보 차원에서 대학의 어느 학교, 어느 고등학교에 뭐 서울에 있는 10개 대학 중에 몇 명이 들어갔냐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받을 수도 없고 예. 그걸 좀 뭐 공개적으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은 그런 교육청에서 그런 자료를 받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학교 단위에서 아이들의 어떤 진로 맞춤형 개인이 어떤 그 진로를 갖고 대학을 진학하느냐 하는데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진로 지도를 하고 있지. 예. 교수님 말씀대로 그거를 학교별을 비교한다든지 어느 학교가 서울에 있는 많은 대학을 가서 좋은 대학을 갔기 때문에 명문고라든지 그렇게 서로 비교하고 경쟁시키지 예, 않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일이 없다는데요. 예, 어떻게 그 된 부분 겁니까? 제가 충분히 공식적으로는 말씀 맞습니다. 국장님처럼 교육청에서 그런 걸 통계하고 하지 않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존재하고요. 존재한다는 건 다 아시니까 존재하고 섭섭함을 하는 이유는 지금 뭐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컨벤션이라든지 박람회라든지 하는 여러 어떤 교육청의 주관의 행사들에서 그 각 지역 대학에서 불만이 현실적으로 현장이 있습니다. 그건 뭐 그 교육청 관계자분들에게도 네네. 제가 충분히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박람회의 주요 대학 지역에 있는 대학들에 대한 안배보다 이제 결국은 하루 3일을 다 잊지 않는 금방 다 비워져 있는 그런 부스를 위해서 서울의 주요 대학을 좀 배려하는 부분들에 조금 섭섭함을 느낀다. 알겠습니다. 아니, 예, 그런데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실 이게 본질에서 많이 예, 지금 좀 벗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할 일이 그겁니다. 예, 예. 다시 좀 중심 좀 잡고요. 예. 그 지방교육의 소멸 위기 뭐 예, 얘기를 예. 계속 하고 있다는 예,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교육부의 구조조정, 예. 특히나 지역 대학에는 참 참혹하니만큼 예, 그 예. 잣대가 아주 엄격한 것 같아서 말이죠. 예. 교수님 어떤 말씀 예. 해주시겠습니까? 그 말씀하기 전에 아까 먼저 말씀했던 그 학교 그 지금 적정 규모 예. 그 부분에 먼저 좀 짚고 그래요. 그다음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적정 규모도 교육부의 이제 정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적정 규모라고 하는 게 교육 활동하기에 적정한 그 규모를 말하고 있는데 과연 교육 활동하기에 적정한 규모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하고 중등학교 사실 다릅니다. 중등은 교과 중심제이기 때문에 적정 규모의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학급 단임제예요. 학급 단임제이기 때문에 적정 규모의 수가 사실은 굉장히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예. 그런데 그게 일정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정해서 학교를 통폐합시키겠다 이런 정책은 사실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교육부에도 아마 올 6월부터는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 규모에 대한 어떤 기준은 아직까지 바꾸고 있지 않다. 그것도 빨리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게 먼저 좀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 대학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권인데요. 사실은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수치상으로 딱 나타난 게 한 40개 정도의 대학이 내년 정도에 문을 닫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을 닫아야 된다. 예. 이게 수치상으로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안 닫으려고 소위 말하면 버티는 거죠. 네. 극단적으로 말한다면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거리가 먼 순서대로 이제 대학 문이 닫을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지방 대학들이 상당히 위기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것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부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이런 겁니다. 소위 대학 살생부라는 걸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있죠. 예, 그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정원 감축 또는 재정 지원과 정원 감축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사실은 지방 대학들은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평가 지표상으로 보면은 정량 평가에 비해서 정성 평가의 양이 사실 굉장히 많고요.
그 정성평가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명성이나 주관성이 사실은 기입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명성과 주관성 이런 부분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지방 대학보다는 서울 쪽에 있는 대학들이 유리한 평가를 받게 되고요. 예. 실제 나타나는 결과도 수도권 대학은 30%가 지원에 대한 어떤 제한으로 나타난 데 반해서 70%가 지방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선부터가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발선을 사실은 맞춰주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그렇지 않고 출발선이 다른 데서 평가하게 되면 지방대학은 계속 위기의 상황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손 치더라도 사실은 아까 했지만 지방대학들도 조금 지금 현재의 어떤 규모의 경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만 많이 받아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는 대학 희망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도 이제는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했지만 국립대학 통폐합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본 데는 특성화를, 그러니까 그 대학마다의 특성을 사실은 살려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립대학들도 특성이 없어요. 이게 다 같은 대학이에요. 같은 과 있고,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대학은 좀 규모가 큰 대학이고, 숫자가 작은 대학은 소규모 대학이고, 그러므로 이래 가지고 격차가 생기게, 대학 간의 격차.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구조조정도 제가 볼 때 교육부도 좀 방향을 조금 달리해야 돼요. 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순서의 그러니까 출발선상의 순서를 좀 보완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대학도 좀 자구 노력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리면은 뭐 없어질 사람 없어져, 없어질 예. 데가 없어져, 이런 식으로 예. 뭐 고사작전 비슷하게 했다가는 지역 전체가 다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 맞습니다. 위기감, 예. 분명히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또 걸리는 게, 문제는 부산 내에서도 지역 간의 교육의 불균형, 그러니까 학생 수의 격차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육의 질도 좀 다르고, 또 뭐 진학 이런 것들 보면은 훨씬 더 이제 뭐 동부산, 서부산의 동서격차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부산 교육의 중요 과제 중에 하나가 동서 지역 간의 그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해운대 센텀 도시라든지 내지는 신도시, 기장 정간 지역, 그다음에 강서 명지 지역 같은 경우는 가미를 굉장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비하는 학생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된다라고 많은 불만이 있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중동서 지역 같은 원돔 시즌 지역에는 학생 수가 급감을 해가지고 넓은 학교 부지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없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렇게 극기적인 학교가 많습니다. 지금 그 교육부가 권장하는 그 적정 규모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성병장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인 경우에는 한 400명 이상, 그다음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340명 이상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가수학교가 부산 전체 학교의 4분의 1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그 중구의 예를 들었는데, 중구의 학생 수가 지금 3,468명으로 지금 2019년도 집계되고 있는 반면에 전체 학생 수요? 예, 3,468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런데 해운대구인 경우에는 초중고에 4,143명입니다. 10배 이상이 많습니다. 4만. 죄송합니다. 4,143명입니다. 예. 그래서 10배 이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원도심 지역과 해운대와 같은 지역에 이렇게 너무나도 동서격차가 지금 심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제 그 학생 수가 크게 급감한 북구의 학교 이름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냥 A 초등학교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대표적인 가밀 학교인 그 샘텀초를 비교해 보면 A 초가 샘텀초에 비해서 2배나 넓은 학교 부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는 얼마이겠습니까? 센텀초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지금 부산에 벌어지고 있고요. 해서 이와 같이 학생 수가 지역에 이렇게 불균형하게 되고 있으면 엄청나게 어떤 교육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기회라든지 제대로 된 교육이 안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특히 이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가밀학교인 어떤 센텀초의 이제 제2 센텀초 부지 같은 것들을 건립을 해달라고 수차례 교육청에서 요청을 했지만은
워낙 지금 학생 수가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예. 중투 심사를 통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예. 예. 아까 국장님께서 소규모 학교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청이 노력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지표는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지표라서 과연 이게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동서격차를 교육청에서는 뭐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물론 이제 동서격차는 이러한 교육 환경의 요인도 있지만은 예. 도시 기반이 저는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무래도 서부상권 지역 보면은 원도심 지역이고 이제 동부상권 지역을 보면은 이제 신도시 지역이 많습니다. 예. 그렇다 보면은 이제 학급당 학생 수도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 서부상권 지역을 보면은 학급당 평균이 한 21명 초등학교 같은 경우, 그다음에 동부상권 같은 경우는 한 28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더 작은 학교는 학급당 한 7, 8명 되는 학교도 있고 또 저런 해운대 지역이나 또는 정관 지역에 보면은 오히려 이제 30명에 가까운 이런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학급당 학생 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문제는 뭐냐 하면은 원도심 지역에 있는 그 소규모 학교가 만약 학생 수가 작다 보면 그 인근에 있는 그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젊은 세대들이 다른 쪽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 도시 기반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고 예. 이 도시 기반의 어떤 역할이 약화됨으로 해서 학교 환경마저 열악한 환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결국은 교육 격차가 생기고 나아가 보면은 거기서 또 교육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교육 균형 발전 계획을 계속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2019년도에 한 게 벌써 4차인데 이걸 5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교육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뭔가를 지원을 해주자. 예. 그다음에 또 교육복지 사업이라든지 지금 우리 다행복 교육시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교육 협력을 조금 지역사회하고 강화를 하자. 이런 측면에서 하면은 아까 교수님 성병장 교수님 얘기한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산술적으로 나와 있는 통폐학 기준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도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들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만이 원도심이 그야말로 새롭게 재생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나 또 지자체나 우리 교육청이 조금 머리를 맞대고 작은 학교를 무조건 이 통폐합하는 것보다는 또 살릴 수 있는 건 살리고 또는 물론 경제 논리로 가서는 안 되겠지만은 오히려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을 준다는 측면에서 통폐합할 부분은 또 통폐합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 교육 불균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교육청에서도 물론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지만은 특히 시나 지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뭐 이어주시죠. 예, 사실 그 동서 간 교육 격차에 대해서 제가 한 4년 전에 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일단 외형상에 나타나는 지표에서도 동서 간의 교육 격차가 상당히 많은 걸로 사실 나타났는데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이걸 봤습니다. 며칠 전에 갔더만 부산 교육 지도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그래서 이 안에 이제 각 그 지역별로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뭐 교육시설 이런 게 쭉 되어 있는데 최근에 서부산권에 상당히 많은 교육시설들이 사실은 좀 구비되어 있더라고요. 처음 아마 보는 경우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전에 비해서 분명한 것은 제가 그때 연구할 때에 비해서 한 4년 전에 비해서는 아마 이 하드웨어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서 간의 교육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데는. 그러나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소위 말하면 삶의 질과 관련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교육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삶의 질과 관련된 문화, 환경,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의 복지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이게 좀 작용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아직 동서 간의 어떤 교육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는 아까 했지만 지금 교육청에서도 아마 좀 서부상권에 대한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이게 출발을 조금 또 다르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사후 조치를 그 방향이 아니라 좀 사전 조치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은 이왕 그 지역에서 출생한 경우, 그러니까 교육적인 약자인 경우에는 교육적인 약자가 나타났을 때 그 교육 결과에 대해서 뭔가 처치하는 이런 방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자가 그 사람들이 출발선상에 동일선상에 서서 교육할 수 있도록 미리
예방적 차원의 교육들을 좀 더 강화시켜줘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보안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소위 말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소위 그걸 이제 헤드스타트 교육이라고 부르는데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교육 같은 경우를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좀 좀 경제적으로 좀 열악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또는 주정부에서 그런 집중적으로 좀 지원해서 무상으로 좀 질 높은 교육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방 교육 차원에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을 가야 된다. 예방 교육. 예. 이런 거 예. 지적해 주시네요. 한 교수님, 그 동서간의 격차, 지역 대학에도 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요? 수도권과 부산만 해도 지금 그런 격차가 있듯이 지역에서도 확연히 차이 나고 학교에서 들어오는 학생들의 성적의 평균이나 편차를 보면 확실히 동서간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저도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저도 드리고 싶은 안은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구도심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의 학력 수준은 현실적으로 해운대나 동네 지역보다 낮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물론 교육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환경적인 부분도 좋아야 되지만 일단 교육만 집중한다면 뭐 무상을 좀 더 많이 해준다든지 교육의 어떤 인프라를 더 제공해서 그 학생들이 물론 출발 시점에서는 오히려 동쪽에 있는 학교에 비해서 오히려 혜택이 많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오히려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 이게 저는 뭐라고 하죠? 기회의 균등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우리 구도심과 서쪽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적고 줄어들더라도 더욱더 많은 혜택을 줘서 얼마 전에 그 이슈 되지 않습니까? 시골에 있는 분교가 어떤 동문에서 돈을 모아서 집도 주고 뭐 한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문의를 하고 실제로 온다는 이야기. 그게 좀 교육청에서 좀 결단을 내려서 이 편차를 좀 줄이는 쪽으로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출생률. 그런데 이게 출생률을 늘리고자 하는 많은 정책들이 이렇게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이 속도를 따라가질 못해서 말이죠. 의원님, 이런 느린 정책으로 보완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정말 참 이렇게 대안을 말씀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부산의 인구를 2000년 대비를 해가지고 자료를 보면은 18년 인구가 2018년 기준으로 2000년 대비 9.35%가 줄었는데 출생아 수는 53.1%가 감소했습니다. 절반이 20년 사이에 감소를 했고요. 해서 지금 출생아 수가 전국에 2018년도 전국적으로 32만 6천여 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비해서도 지금 한 마이너스 10.83% 정도가 인구가 작습니다. 부산에. 그래서 지금 2018년도에 또 유입 인구하고 유출 인구를 보면은 유입 인구가 실제로 이제 10만 7,383명이라고 지금 자료에 있는데 유출 인구는 13만 4,142명입니다. 즉 26,759명이 순유출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유출되었던 것은 부산의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우리 이제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소규모 농촌 지역에서도 갑자기 이제 학령 인구가 많이 늘고 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인근에 이제 좋은 중소기업이라도 하나 들어오면은 그 지역에 이제 이사를 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초등학생 학생 수가 늘고 학교가 통폐합에 있던 학교가 다시 또 살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했을 때 부산에 이거 지금 현재 저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많은 지금 부산시에 어떤 과제를 두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정책 과제가 노인이라든지 노인복지 중심에서 청년 최우선 정책으로 좀 바뀌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부산시 정책에서는 청년이라는 기쁜 카드라든지 청년 월세 지원 제도, 그다음에 이번에 신혼부부 주택 대출 이자 지원 제도라든지 뭐 출산 지원금 제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해서 출생률 제고에 대해서도 부산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가지고 있고 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정책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저출산을 하려는데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사실은. 말씀 들으니까 이게 정말 잘 안 되는구나.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늘 교육, 일자리, 청년 얘기하다가 결국 출산율 얘기하고 한숨 쉬고 토론 프로그램이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골든타임 동안에
이건 막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완전히 예. 붕괴되는 건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교육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예.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울 건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아무튼 교육청도 부산시하고 같이 아이 키우기 좋은 어떤 부산을 만들어야 일단 저출산 문제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우리 교육청에서 이제 무상급식이나 또 고교 무상교육이라든지 또 뭐 지금은 이제 초중고 수학여행비 지원이라든지 또 교복비 지원 예, 예. 일단 이러한 제도 자체는 학부모의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고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와서 인공지능 기반 교육이라든지 또는 미래 첨단 교실을 우리가 구축해주고 이러한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을 해나가는 그 자체도 결국은 학부모들이 학교를 신뢰하고 이러한 가운데 아이 키우기 좋은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어느 정도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교육에서 어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게 쉽지는 않은데요. 물론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도 시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인구교육이라는 어떤 연구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이 인구가 이렇게 급감하는 데 대해서 이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러한 데 대한 아이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도 있고 또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가족 공동체라든지 이러한 데 대한 어떤 가치나 태도를 형성해 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도 개발해서 학교에 이제 수업할 때 이제 선생님들이 지도하고 그러한 데 대한 이제 학생들 교육도 하고 더더구나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학력 인구가 이렇게 급감하는 걸 위기라고 다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저는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이건 하나의 기회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경제 논리로 자꾸 가서 학생 수가 줄면 학급 수가 줄고 교사 수도 줄이고 그다음에 교육 분야 재정 투입도 줄이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결국 지금 있는 아이들의 결국 고령화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세대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제대로 키워주려면은 지금 집중 투자할 기회가 왔다고 저는 보고 있고 예를 들어가 60, 70년대에 그 세운 학교들이 지금 전 50년이 넘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노화됐기 때문에 이러한 학교들을 새롭게 개축하거나 또는 리모델링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그 교육 그 교사 수급도 보면은 지금 고등학교 고교 학점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는 자유학년제를 하고 있고 올해 이제 기초학력법이 아마 그 보장법이 아마 이제 그 제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보조교사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오히려 미래 사회를 위해서 집중 투자할 때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예. 집중 투자만 한다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 자라기만 해준다면 그 지역대학 얘기를 좀 우리가 곳곳에서 했습니다만 그럼 정말 매력적인 지역대학, 지역에 많은 인재들이 가고 싶은 대학을 대학 자구책을 좀 만들어야 돼요. 그런 얘기 나왔단 말이죠. 예. 어떤 생각들을, 보관들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도 국장님과 비슷하게 이게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대학들이 약간 좀 느슨했죠. 그리고 또 시대의 환경에 좀 덜 적응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회가 요구하고 지역이 요구하는 대학으로 변모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고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런 위기 때 요즘에 이제 여러 대학들이 다 시도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온라인 강의를 베이스로 해서 여러 대학의 강의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학점도 나누고 네트워크화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한적인 그런 시설들조차도 서로 극장점들을 나누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도 있고 또 하나는 각 대학들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4차 산업 배경에 AI나 정보 보안이라든지 이런 쪽의 학문들 들어온 또 그리고 바이오메디칼 그러니까 생물 그 의학적인 이쪽 부분을 더욱더 개발을 해서 부산 지역에 특화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각 대학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마무리되어서 이런 마무리의 끝에쯤에는 훨씬 더 훌륭한 대학으로 거듭날 거라고 일단 믿고 싶고요. 예. 근데 하나의 부탁은 뭐냐면 이게 대학만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 정치권, 시, 교육청이 전부 다 이 지역의 대학을 좀 중점적으로 키울 수 있는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절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해줬으면 하고 대학이 정말로 죽으면 일개 대학이 아니라 전체 지역의 대학이 죽으면 지역이 죽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대학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다 같이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마무리 예. 발언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대학이 죽으면은 당연히 죽죠. 지역도 죽고. 다시 말하면 교육이 죽으면은 지역이 죽습니다. 지역이 죽으면은 국가 발전은 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제 보니까요, 이게 사실은 인구 감소라고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참 이게 추세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아까 추세를 어쨌든 간에 이게 교육 현실이다 이게 좀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중요한 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최소한 그래도 부산은 교육하기 좋은 도시다라는 이런 이미지는 사실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교육 내부적으로 볼 때에는 지금보다는 좀 더 교육적 요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그 어떤 시스템에 따라 가지고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교육 수요자가 뭘 요구하는지를 찾아가서 알아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빨리 교육을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은 교육하기 좋은 도시가 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외부적으로 정말 이미지가 필요하다. 교육에 대한 이미지가 필요한데 사실 경기도 하면은 혁신학교라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산 이렇게 하면은 사실 부산 교육하면 이미지가 확 나오지 않거든요. 사실은 어쩌면은 경기도 하면 혁신교육이지만 부산은 그걸 다행보학교라고 불러요. 그런데 경기도의 혁신학교 못지않게 다행보학교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행보학교를 부산 교육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부산은 교육에 대한, 부산에 대한 어떤 하나의 브랜드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 브랜드가 뭐냐? 아까 여러 가지 나왔지만 저는 미래교육이라고 봅니다.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미래와 관련되어서는 이 지역에서, 부산이라는 지역에서는 훨씬 더 교육하기 좋은 곳이다. 라고 하는 이런 브랜드화가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외부에서 유입하기 힘들지 모르겠지만은 밖으로 유출되지는 않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게 두 개까지 합쳐질 때 아마 부산은 교육하기 좋은 도시가 되고 그렇다면 학령 인구의 감소도 어느 정도는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참 다양한 의견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틀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하나 만들어내야 된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 제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면 수도권은 생각하면은 서울과 경기 한 2천만 정도를 생각하는데 비수도권은 그에 대응하는 아주 작은 한 350만 부산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 비수도권을 좀 더 폭을 넓혀서 부울경이 하나가 되는 메가시티 네트워크 전략이 있다면 부산의 교육, 부산의 정주 여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부산의 확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해봅니다. 부산이란 배가 자꾸 좀 좁게 느껴집니다. 시사포커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